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의 방에 아무나 들이지 마라입니다. 이 책은 2023년 10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샘앤파커스, 저자는 스튜어트 에머리, 아이반 마이즈너, 더그 하니, 옮기니는 신봉환님입니다. 이 책은 내 삶을 불쾌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끊어내고 가치 있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는 인간관계의 기술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입소문만으로 아마존 베스트 1위에 오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의 방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책은 자신의 인간관계 전체를 하나의 방이라는 개념으로 비유하고 이 방을 제대로 보살피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지기와 관리, 방의 규칙 등 구체적인 솔루션부터 내 영역을 지키는 올바른 거절법까지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테크닉을 통해 인간관계와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방이 곧 당신의 인생이다. 저자는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의 기준과 가치를 명확히 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내 인생의 방에 받아들일 수 있는 안목과 규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어요.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로 내 방을 채워간다면 좀 더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지혜를 주는 멋진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불편한 사람들을 끊어내는 문단 속의 기술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당신의 마음에는 방이 하나뿐입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지키고 방 안의 사람들을 정리하고 관리하세요. 지금 당신의 방에는 누가 있습니까? 현명한 사람은 불편한 관계를 잘 끊는 사람이 아니라 애초에 골치 아픈 관계를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불쾌하고 불필요한 불청객들로 인생이 피곤하다면 지금 당신의 방에 누가 있는지 둘러보라. 안에 들인 걸 후회하게 될 누군가를 미리 차단하고 이미 들어와 있는 누군가를 멀리 보낼 수 있다면 그 자리를 가치 있는 사람들로 채울 수 있다. 잊지 마라. 당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 (1장) 모두가 한 방에서 산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이 하나의 방 안에서 평생을 산다고 상상해보라. 그 안에는 당신과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들의 기질, 내력, 성격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그 방은 무한히 넓다.
당신은 살면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과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그 방을 업데이트하고 확장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방을 디자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의 방에는 특별하고 영구적인 특징이 있다. 우선 문이 하나뿐이다. 앞으로도 영원히 문은 하나뿐이다. 당신은 그게 별로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문이 하나뿐인 방은 워낙 흔하니까. 그렇지만 이 문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다. 이 문은 일방통행이다. 입구는 될 수 있지만 출구는 될 수 없다. 즉, 모두 들어오기만 할 뿐 아무도 나가지 않는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과 그들이 가져오는 짐들은 결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영원히. 그들과 그들의 짐은 당신의 방에 평생 남게 된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방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 당신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 그 방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 당신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 성공한 삶을 살 것인지의 문제는 당신의 방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당신이 조화롭고 충만한 삶을 살 것인지, 시끄럽고 골치 아픈 삶을 살 것인지는 당신이 방 안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달려있다. 여기서 잠깐. 이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의 방에는 누가 있는가? 눈을 감고 마음속에 방을 둘러보고 재빨리 목록을 작성해보자. 우선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나 사업 파트너, 이유, 소셜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볼 수 있겠다. 그들 중 친밀하고 가까운 이들은 누구인가? 또 누가 있을까? 당신의 방에 두고 싶은 사람들, 혹은 제발 거기 없었으면 싶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떠올린 사람들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만약 이 사람들이 내 방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진작 알았더라면 방에 들일 사람과 들이지 않을 사람에 관해 지금과 다른 선택을 했을까?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질문을 받은 뒤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들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이제부터 어떤 기준으로 방에 들일 사람들을 선별할 것인가? 그리고 이미 방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쯤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전제 자체를 반박한다. 내 방에 들어온 이들이 영원히 그 안에 머무른다는 거 결코 사실일 수 없어.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하나의 방에서 평생을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은유적인 방에 사람들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 심리적으로 진실이다. 신경학자들은 이러한 은유가 진실에 가깝다고 말한다. 뇌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질 경우 신경활동이 촉발되며 이것은 애초에 없었던 일처럼 잊히거나 삭제될 수 없다.
단지 점차 흐릿해질 뿐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다치게 하거나 당신에게 못되게 굴거나 당신을 비하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방에 머물게 되고 당신의 뇌 곳곳에 지문이 남는다. 그들의 목소리는 청각정보 처리 부위에, 그들의 얼굴은 시각정보 처리 부위에, 그들의 행동은 기억 저장고에 남는다. 당신이 만난 사람들이 그곳에 닷을 내리면 그들은 영영 사라지지 않는다. 인생에서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도 여전히 당신의 머릿속에 머문다. 그들이 했던 말이나 행동은 당신의 생각, 행동, 경험에 영향을 끼친다. 그것도 영원히. 당신은 자신이 어떤 관계를 끝내거나 프로젝트를 종료하거나 한때 믿었던 신념을 영영 버린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 당신의 미래 경험에 다양한 영향을 준다. 그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당신의 삶에서 사라진 인물들이 종종 꿈에 보이는가? 꿈이 현실처럼 생생했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심리적 진실을 인정하는 셈이다. 돌아가신 조 부모님과 호숫가에 함께 있는 꿈을 꿀 때 그 꿈은 조 부모님이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살아있고 호숫가에서의 여름날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깨달음은 나쁜 소식일 수도 있고 좋은 소식일 수도 있다. 다행히 우리 인생에 사고 뭉치들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 칭찬한 사람, 훌륭한 조언을 했던 사람도 영원히 남게 된다. 그 방에는 당신의 고약한 형제 자매도 있지만 사랑 넘치는 조부모님도 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정신 속에 저장되고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도 차차 과거의 일부가 되어 저장된다. 이미 벌어진 일은 그대로 끝이다. 과거의 사건을 돌이킬 수는 없다. 어떤 행동이 행해지면 그대로 종결이다. 한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다. (10장) 밀라비안이 불꽃 속에서 살기. 당신은 자신에게 기쁨과 흥분을 가져오는 일,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당신의 불꽃을 인정하는 동시에 본인 역시 불꽃처럼 뜨거운 사랑들로 주변을 가득 채워야 한다. 당신의 방과 인생을 바꾸림. 당신의 방에 누구를 들일 것인지 신중히 선택하는 것과 더불어 보다 조화로운 방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기술을 소개하겠다. 이 간단한 전략들은 당신의 방과 인생을 바꾸름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하려면 먼저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 내용들을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고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될 때까지 매일 들여다보자. 이 책의 여러 부분에서 이러한 전략들을 소개한 바 있다. 다음은 최고의 훈련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목록이다. 지금 여기에
머물기. 지금 여기에 머물기라는 단순한 주문은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어디에 있든 간에 그곳에 머무르자. 당신이 일을 하고 있다면 전날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접어두자. 당신이 집에 있다면 회사에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은 하지 말자. 어디에 있든 간에 그곳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머무르자. 창의적으로 시간 활용하기.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데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가령 가족들이 자는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첫 책을 쓴 사람이 있다. 그는 저녁 시간을 가족과 보내고 모두가 잠이 든 후에 1시간씩 글을 썼다. 결국 가족과의 시간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책을 완성한 것이다. 또한 아이가 낮잠에 빠지자마자 곧바로 육아 모드에서 업무 모드로 전환하는 부모들도 있다. 당신에게 조화를 안겨주는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동시에 해야 할 일도 마칠 방법을 찾기 위해 창의력과 기발함을 발휘해보자. 그리고 많은 작업과 프로젝트에는 마감 시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당신이 원하지 않을 경우 항상 이런 종류의 창의력에 기댈 필요는 없다. 삶의 요소들을 통합하기. 수년 동안 아이바는 호수 근처 별장에서 몇 주씩 원격 근무를 하곤 했다. 그는 근무 시간에는 업무를 보는 대신 가족들과는 휴가를 온 것처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때로는 직원들과 관리팀을 초대해 일을 하면서 짧은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것은 업무와 레저 환경을 통합하는 좋은 방법이었다. 그는 호수 근처 별장에서 지내는 시간 중 마지막 일주 정도는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가족들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코 당신이 휴가 중에도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단지 때때로 의식적으로 여러 활동들을 통합함으로써 당신의 방을 더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가능성이 보일 때마다 삶의 여러 요소들을 통합할 방법을 찾아보자. 그것도 의식적으로 찾아보자. 놓기와 붙잡기를 연습하기.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우리는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가질 수는 없다. 불행하게도 인생에는 선택이 따른다. 아니요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 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놓아주자. 동시에 당신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떠올리고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붙잡자. 여백 만들기. 현 시대의 삶은 믿기 힘들 정도로 분주하다.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당신의 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당신의 모든 시간을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삶에서 여백을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일상에서 여백을 마련해 자유시간, 가족과의 시간, 개인 시간을 갖자. 스튜어트는 저녁마다 아내와 와인을 마시는 시간을 갖는다.
와인 한 잔을 들고 베란다에 앉아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여백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미리 스케줄을 잡아두지 않는 이상 여백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단언컨대 여백 있는 삶이 더 행복한 삶이다. 휴식 일정을 미리 잡아두자. 경계를 강제하기. 장단컨대 당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경계들을 스스로 강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당신이 그러한 경계들을 타인에게 알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한다. 당신에게 문지기와 관리인이 필요한 이유는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경계가 무엇인지 알리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다. 그 경계에 대해 사과하지 말자. 또 사람들이 그 경계를 침범했다고 붕괴하지 말자. 어째서일까? 그들이 경계를 침범하는 건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경계에 대해 정중하되 명확하게 선언하고 단호하게 버티면 된다. 한번 시도해 보길 바란다. 당신의 문지기와 관리인은 당신이 꿈에 그리던 방을 만들어낼 권한을 얻게 될 것이다. 가상 멘토들을 위한 공간 만들기. 당신이 현재의 가치 혹은 열망적인 가치를 실천하지 않는 한 조화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방 안의 가상 멘토들은 당신이 열망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피와 살을 가진 멘토들도 훌륭하지만 그들만으로는 부족할 때도 있다. 평생 교육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조화로운 방이라면 개인적, 직업적 성장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때로는 이미 방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방 안에 들어오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가상 멘토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특히 당신의 열망적 목표 및 가치와 연관이 있는 멘토들 말이다. 가상 멘토는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환경 바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책, 팟캐스트, 블로그,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만날 수 있다. 당신의 여러 가치 중 어느 것이 열망적인 종류인지 생각해보자. 그런 다음 그러한 가치를 반영하는 삶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나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적어 볼 것을 권한다.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 혹은 인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성찰 과정은 당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도록 도와줄 가상 멘토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당신의 방에 있는 실존하는 멘토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 하지만 가상 멘토들도 그 방의 설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 멘토들은 지금 당장은 상상조차 힘든 방식으로 당신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화로운 삶의 본질적 의미는 당신이 이 활동 대신 저 활동, 이 사람 대신 저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에 느끼는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죄책감은 조화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다. 죄책감을 상자에 고이 담아 방 안에서 가장 높은 선반위로 치워버리자. 방의 개념은
무의식적인 의사결정에서 의식적인 의사결정으로의 이행과 관련이 있다. 이 책에서 이제껏 제공한 것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고방식을 재설정하기 위한 틀이다. 이를 통해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삶이 가능해진다. 당신은 70살이 되었을 때 하기 싫은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은 것이나 함께하기 싫은 사람과 더 많이 어울리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손에 닿지 않은 균형에 집착하는 대신 당신의 방을 조화롭게 만드는 데 집중하자. 창의성을 발휘하자. 당신과 당신의 삶에 잘 적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자. 시간을 내고 혁신을 추구하자. 균형은 손에 넣기 어려울지 몰라도 조화는 가능하다. 조화를 구하는 곳에서 조화가 생겨난다. 당신의 방에는 누가 있는가라는 생각은 당신에게 성취감을 위한 공간을 허락한다. 앞에서 방 안에 유해한 사람들에 관해 자세히 다룬 것은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그들부터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쁜 인간관계를 먼 곳으로 보낼 때 좋은 인간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을 여유가 생긴다. 방 안에 누구를, 언제, 왜 들이는지에 관해 기준이 바로 섰을 때 당신을 필요로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거기에는 당신 자신도 포함된다. 기억하자. 당신이 바로 그 방의 큐레이터라는 것을. 당신의 방을 다시 한번 둘러보라. 이제 마지막 훈련이다. 당신의 방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자. 최대한 선명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도 떠올려보자. 당신이 원한다면 그 방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그 방의 물리적 특징을 문장으로 작성해도 좋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 해변, 협곡 등 무엇을 떠올려도 좋지만 입구는 하나뿐이다. 당신의 방은 시간이 흐르면서 외형이 바뀔지도 모른다. 하지만 입구에는 여전히 출구 없음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다는 걸 명심하자. 이 책의 여러 제안, 훈련, 사례를 접하는 동안 당신의 방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도 주목하자. 그 방 안에서 당신이 새로 취하는 자세나 행동도 머릿속에 떠올려보자. 그 방 안에 있는 기분은 어떤가? 그 기분을 나침반 삼아 당신 인생 곳곳에 더 거대한 조화를 불러오자.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새로운 11월이 시작되었어요. 계절도 이제 초겨울로 접어들게 되겠죠. 얼마 남지 않은 가을, 산책도 하시고 단풍도 많이 보시면서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저는 여기서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